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한절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94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부어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인사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입니다. 왜 이렇게 또 힘차게를 이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네. 린입니다. 네, 민씨 얼굴이 지금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지만 네. 즐거운 많이 마음으로 잤잖아. 시작부터 그렇죠. 내가 여기가 20도소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 씨가 12시부터 잔 걸 알고 있는 사카린입니다. 아니 나는 이 사카린의 그 많이 잤잖아 이 말투가 응. 그 도깨비에 나오는 김고은 말투라니까. 대원에게서 언급했던 제가 그걸 들었는데요. 카린 씨가 잠을 제일 많이 잤거든요, 어저께. 저 진짜 여의가 없는 게 같이 그것은 알고 싶다를 보자 이래놓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난 5분만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아침입니다. 네, 저는 그거 다 보고 그다음에 막 후기 막 좀 보다 그래서 잤어요. 저는 11시부터 잤고요. 저는 한 1시쯤 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듣다가 그 언니의 그 멘트를 듣기 전에 그 김고은의 말투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아니 김고은이 부잣집 딸도 아니고 박복한 고3이 저렇게 철없이 애처럼 말하는 게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 어떤 박복한 고3이 저렇게 말을 할 때 기질이 그런 거야, 기질이. 이분 또 드라마 모르시네. 난 너무 좋더만, 완전히. 막,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19이 할 짓이냐? 9살도 아니고. 그게 19이건 9살이건 그게 아니라. 그게 네 말투야. 김고은이 하니까 그게, 좋은 거죠. 도깨비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내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그게 그러냐? 이게 네 말투야. 김고은이 그런다니까? 아저씨, 그런 거예요? 막 이런 게 딱 네 말투야.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프로그램과 소녀소녀입니다. 네, 어린이 프로그램의 추억을 다 같이 얘기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팟빵 리뷰 몇 개 읽겠습니다. 네. 그 독서 편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네. 독서 편은. 핫해. 네. 댓글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은, 길어. 왜냐면 할 말이 많다. 나도 내 추억도 들어줘. 그렇지. 일단 만연체야. 그렇지. 아니, 그래, 이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네, 읽겠습니다. 지나가지님께서. 정말 독서 이야기 잊어버린 비밀번호 찾아 후기 써요. 제 윗세대 저도 열심히 봤던 소라 시리즈가 있어요. 소라는 점쟁이, 소라는 멋쟁이 등등. 일본에서 넘어온 책이었는데 점쟁이 보면 혈액형 별자리 여러 가지로 점을 칠 수 있던 유용한 책이었죠. 맞아. 그리고 88올림픽 기념하기 위해 그 당시에 찾아보기 힘들던 고퀄인 컬러 만화 전집이 있었죠. 호돌이와 그의 친구들과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였는데 당시 친구 집에 있어 갈 때마다 봤었죠. 그리고 TV에 유명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책으로 나왔죠. 콩수기의 일기, 병파리와 민지의 일기. 초등학교 때 창작 동화집 읽히는 게 유행이라 방학 때는 꼭 그중 한두 편 읽고 꼭 독후감 썼었는데 그중 하나는 당시 인기 있던 창작동요제를 고아 소녀가 나가 수상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원리를 찾아서 매직아이, 논리야 반갑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중학교 때 강타한 남자의 향기, 국화꽃 향기, 신라권이라고. 야.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얘기 안 했어요. 맞아. 네. 이놈의 원리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사람 많은 데는 다 가. 솔직하게 대단한 것 같아. 아마 내 생각에 원리가 나보다 광장도 많이 가보고 좋은 데 다 가봤어. 난 지금 소라 시리즈 얘기하셨는데 약간 차밍스쿨류의 그런 맞아요. 왜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찬물로 마무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도 약간 기억이 나는 게 네. 자매가 있는 집에 저는 이제 첫째지만 그 둘째가 친구인 집은 언니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이제 대단한 권력을 가진 듯이 이 책을 이렇게 하사하듯 깨끗이 봐 이러고서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고이 보고 다시 이렇게 반납하고 집에 돌아가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에서 옷 입는 센스, 뭐 새로 줄무늬는 날씬하게 보인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거 무슨 쿠키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뭐 간단한 베이킹 네, 뭐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치마를 입을 땐 걸음을 어떻게 걸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앉아라. 엄마도 안 알려주는. 그렇지. 그 차밍스쿨류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빠는 법. 뭐 이런 거. 그리고 원리가
뭐 여기저기 장소도 많이 가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잖아요. 아즈텍 문명에도 가고. 네. 그래서 마야인들과 함께. 네. 네. 중세 기사들과 어울리고. 그렇죠. 그게 또 그 책 자체의 크기가 커. 평범한 책보다 더 크죠. 그렇죠. 그 얘기는 비싸다. 그렇죠. 집마다 몇 권씩 나눠서져 있다. 그래서 꼭 집에 규격 책꽂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세워서 꽂을 수가 없어서 늘 눕혀서 그렇죠. 책들 밀어 위에 넣어야 된다. 책들 위에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먼지가 잘 쌓인다. 진짜 짜증나는 건 뭐냐면 찾았으면 찾은 걸로 끝나야지 왜 동그라미를 그려 놓냐고.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그게 바로 중고 서적 짜증나는 이유랑 똑같은 거죠. 진짜. 그게 뭐 제가 저때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비쌌겠죠. 컬러에. 저희 집도 뭐 한두 권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억나는 게 몇 달 전에도 무슨 현대백화점인가? 네, 거기 프로모션으로 네, 원리가 등장했었죠. 막 초록색 원리 나오고 그런 애가 인줄 몰랐어. 그 현대백화점 아울렛 그거에서 대대적으로 원리 행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쁜 원리가 있더라고. 안 돼. 원리는 빨간색 옷을 입어야지. 줄무늬여야지. 그러니까 빨간 원리도 있고 노란색에 검정색깔 원리 말씀하시는 네. 나쁜 원리 같더라고요. 네. 근데 나쁘게 생겼더라고요. 나쁜 원리를 찾으면 어떻게 감점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무슨 시스템이야? 네. 그러니까 요즘엔 저희 추억의 캐릭터로 백화점에서 행사 많이 하더라고요. 뭐 스누피, 뭐 원리. 스누피도 뭐, 우리의 친구였죠. 네, 던킨에서 뭐 무민 막 이런 애들 네. 보내고, 네, 팩맨 나오고, 네. 여튼 네. 알겠습니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먼 나라 이웃 나라는 83년, 84년 무렵에 어린이 신문에 연재되었고 87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야. 제 잡다한 기억의 원천인 중국 생활 당시 교회 유치부실에서 초판 먼 나라 이웃 나라 정권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초판 먼 나라 이웃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나라를 두 권에 걸쳐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한 권의 앞부분에는 앞권에 소개했던 나라를 소개하고 뒷부분에서 새로운 나라를 소개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왜 구성을 이렇게 해놨지라고 생각하며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연재기간과 출판 당시 사이에 3, 4년 텀이 있다 보니 당시로 따져도 시대 배경을 반영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도이칠란드 편의 경우 연재 당시는 미국이 서독에 퍼싱2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소련에 으름장을 놓는 등 미소 냉전이 가장 심했던 시절이지만 출판 당시엔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미사일 감축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네요. 라고. 얘는 몇 년생이라 그랬죠? 저희보다 어립니다. 90년대생이지. 네, 맞습니다. 대학생이니까. 대단한 아이입니다. 대단한 아이입니다. 고르바초프라는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됐어요. 고르바초프 옛날에 기침 감기 낮추는 그 약 선전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 난 거기서 본 게 아니고. 예친인가? 나는 그거 고르바초프 그거 할 때. 가족을 학관. 네.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스타 골든벨 이런 거. 근현대사 한 마지막쯤에. 이렇게 명확하게 팩트와 함께 기억하고 있는 딴 얘기지만 훌륭한 청년. 엊그제 아놀드 편을 다시 듣는데 그것 좀 그만 들어. 뭘 자꾸 다시 들어. 린 씨랑 트로 씨랑 나랑 엄청 듣습니다 그거. 저는 진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저의 한숨 소리가 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 양 얘기하면서 내가 소분할 얘기하니까 그 엄마 시어머님이 가래엔 소분할 이렇게 약간 그 양명 앞에 있는 가래엔 이거를 또 외우고 있는 거야.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처럼. 그렇지. 좋네. 뭐가 좋아 그만. 좋잖아. 추억이잖아요. 얼마나 즐거워. 그러니까. 오늘도 조심하세요. 와롱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만화 삼국지가 같은 삼국지인지 확실치 않지만 그게 맞다면 정권 80건이 아닌 60건이네요. 네, 60건 정정했죠. 맨날 저희 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몇 권씩 두고 읽으셔서 어머니가 책 좀 화장실에 놓지 말라는 폭풍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솔솔. 백범일지는 저도 중학교 때 한 번 읽고는 한 번도 펼치지 않았는데 내용이 거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릴 때 읽으라고 해서 억지로 읽었는데 어른이 된 지금 새해가 오기 전에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만화 삼국지 60권짜리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야. 맞아. 이거 맞아요. 제가 얘기한 거. 네, 이게 사진이. 10권씩 색깔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백범일지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교과서는 전국 공통이잖아요. 1학년 거는. 거기에 지문으로 나왔어요. 뭐 나의 소망에서 나의 나라는 뭐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문화가 강성한 그거요?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다. 기술이 발전한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아마. 하지만 기술은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진짜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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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교과서는 열심히 본 것 같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니, 볼 게 교과서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네. 보잖아요, 사람이. 네네. 근데 우리가 교과서는 참 열심히 본 학생들 같다. 그리고 읽을 거리에 굶주려가지고 교과서를 받으면 다른 과목은 읽을 게 없는데 국어는 지문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지문도 재밌지만, 지문 밑이나 뭐 이렇게 위아래 보면은 왜 각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깨알 지식들이 많아요, 이 국어 교과서는. 지금의 그 위키피디아에. 그렇지. 나무 위키야. 네. 위키피디아에도 있습니다. 재밌어가지고 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엄마가 책을 안 사줘서. 그거 별주부전이 겁나게 설명이 많아요. 맞아. 옛날 거라. 맞아. 막 거기 그거 하나 다 보면 단어 그 뜻, 단어마다 단어 뜻. 각종 다 있어서 막 100몇 개까지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 밑에 이렇게 막 엄청 막 뜻이 많고. 이것은 어디에 고사에서 오는 오는 셈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링크 타고 가는 거지. 그거 하이퍼텍스트였어요. 알고 누를 때마다 가는 거야. 눈으로 눌러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단점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투로님께서 그 KBS 삼국지 애니메이션이 요코하마 미츠테루, 요코야마 같은데? 요코야마. 네. 가 그린 그 60권짜리를 토대로 만든 애니입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미츠테루 60권 만화는 분권해서 팔지 않고 한꺼번에 판매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판 아저씨들이 트럭 몰고 다니면서 파셨던 분들이 나눠서 파셨던 듯 합니다. 제가 기억 남는 전집 중 하나가 개몽사 어린이 동화 전집이랑 디즈니 동화 전집,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전래 동화 전집이 생각나네요. 맞아. 어머니가 워낙 전집을 사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부잣집 아들이다. 부잣집 아들이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삼국지는 적벽대전까지만 제작되고 끝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라고. 네. 금성사에서 나온 그 어린이 전래 동화랑 뭐 한국의 역사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그 독립군이 뭐 싸우던 그 화면 자체를 하나를 거표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청산도 전투 맞나? 청산리 대첩. 청산리 대첩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를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림 스타일 뭐라 그러지? 극화체? 극화체 말고 기록화. 카카리 씨 일부러 안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 카카리 씨 대부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도와주거든요. 일부러 요놈아 너의 무식함을 드러내라. 알았어요. 너무 하시네 이분. 본인 전공 파트인데 도와주지 않고 있죠, 남편은. 뭘 얘기하는지 아는데 지금 남편이. 어디 한번 해봐라. 네. 하여튼 근데 그런 거를 이게 그 한 권 그 거표지로 만들어서 되게 좀 멋있었어요. 그거를 책을 거표지로 딱 봤는데 뭔가 그 책이라는 게 그리고 딱 앞에만 보고 이렇게 딱 넘겨서 보는데 이 그림이 이 뒤까지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걸 이렇게 펴서 한 번에 보는 거죠. 보면 오 멋있다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런 작은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네, 어릴 때니까 뭐. 저는 그 어렸을 때도 그 왜 이렇게 막 봉기를 하면 이렇게 앞서서 가는 그 장군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고 이게 민중은 깨알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난 그 민중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극화에 한껏 얼굴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어떨까 이렇게 그런 약간 변태적인 어린이였습니다. 네. 뭐 결론은 트로님은 부자였다. 나는 그 디즈니 그 엉터리 살림꾼 구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구피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나는 바깥일이 너무 힘들어. 집안일이랑 주부랑 역할을 바꾸고 싶어. 그래서 아빠 구피가 집안일을 하는데 엉망진창 집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야? 엄마가 퇴근하고 집안일도 힘들구나. 이걸 깨닫는 에피소드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남편 옆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의도와 그런 게 뭘까요, 도대체? 아니,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어린이들은 다 아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이라는 책이 딱 그 내용입니다. 네.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매우 고단하다. 네. 짱짱짱 위대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고 돼지들 막 이런 장면. 그렇죠. 돼지한테 돼지라고 했는데 모욕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아핑님께서 대박 필독도서편 잘 들었습니다. 학습 만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삼국지 중얼거리며 60권짜리 제발 안 나오나 제발 했는데 대박 역시 말씀해 주시네요. 너무 갖고 싶었는데 많아. 비싸서 잘 사는 친구네 가서 맨날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댕건 기억나고 하우돈 눈알 화살에 맞아서 빠지는 장면 기억나네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백미예요. 해적판이었는지 왼쪽 오른쪽이 반대로 나오더군요. 밑에 분이 올려주신 사진이 그것입니다. 일본 만화책은 오른쪽으로 넘기고 한국 거는 왼쪽으로 넘겨서 그런지 왼손잡이 나올 때는 오른손으로 나오고 하우돈 눈도 그렇고 그런 것만 기억이 나네요.
마침 얼마 전에 다시 구해보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30권짜리로 칼라로 애장판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오른쪽 왼쪽 안 바뀌어 있대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린님 복귀 축하드리고 사카린님은 유부녀이니 린님만 444 3하천이라고. 이런 유부녀는 희롱하면 안 되고 유부녀 아닌 사람이 이렇게 444에서 난 기대했는데 3하천으로 희롱해도 되는 저도 건가? 교보에서 검색했더니 30권짜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고 싶었어요. 그 왼손 오른손 바뀌는 거는 아키라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네요. 아키라 뭐 슬램덩크. 네. 야, 아키라 슬램덩크는 뭐 옛날이 아니야? 뭐 그렇죠. 옛날이죠, 뭐. 네, 그것도. 아니 근데 진짜 그 아까 댓글에서도 보면은 그 애장판은 네. 좀 화장실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무거워. 고 옛날 구판이 참 화장실 들고 가기 좋은 사이즈, 경량,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딱 그 화장실 그 왜 옛날에 보면은 그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실에 그 신문 이렇게 꽂아놓는 거를 잘 설치해놓지 않고 아버지들이 왜 뒤에 올려놓지. 뒤에 올려놓거나 이렇게 끼워놓거나 막 이런 네.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끼워지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저는 살면서 화장실에서 뭐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요? 그래요? 네. 심지어 책 제목 중에 화장실에서 보는 책이라는 책도 책이라는 있는데.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집중이 잘 되는데. 네. 저는 화장실에 오래 있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저는 네. 항문 건강이 야, 중요하죠. 쾌변. 저기 뭐지? 군대 훈련소 때 되게 힘들잖아요. 네. 시간이 없잖아요. 변비지. 예. 그때 내 최고 기록 세웠습니다. 30초. 야. 어떻게 되는 거지? 내리고 바로 하고 다시 네. 닦고 나왔습니다가 네, 되는 막 거죠. 탄- 구멍이 나 있는 거 아니에요? 뚜껑을 이렇게 뿅 하고 뽀면 퓨. 아니면 이렇게 직선제. 그러니까 선제래. 직선으로 돼 있는 거지. 남들 뭐 간선이야. 우리는 한번 거쳐야 되나 봐. 대단하시네. 결제를 많이 받아야 돼. 결제. 결제를 안 받아도 돼. 라인이 심플한 무조건 거지. 통과야, 무조건. 그래서 오빠가 살이 안 찌는구나. 그래. 부럽다. 여튼. 네. 27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30권짜리가. 어우. 살만하다. 그렇게까지 또 비싸진 않네요. 네. 지금은 그렇지만. 저도 이 홍카드로. 잔의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야? 멋있잖아. 그 대사. 그리고 사나이가 말을 지키잖아. 그렇지. 말을 지킨다는 게 중요하죠. 언행일치. 네. 어디야? 잠깐만요. 그 위에. 지나가지님께서 중산층 가정으로 보이고 싶어 할 때 필요한 필수 2가지. 피아노와 백과사전. 웬만큼 산단 집의 전축 옆에나 밑장에 가나다라 순으로 자르륵 있었죠. 식물, 동물부터 말 그대로 없는 게 빼고 다 있던 게 아마 인터넷 시대로 들어서면서 없어졌죠. 그리고 일요일 아침 디즈니 만화가 책으로 나왔죠. 동화책 시리즈로 주르륵 있는데 추위가 싫은 펭귄, 달마시안 등등 재미있었죠. 라고. 한 마리 달마시안 말하고. 네. 백과사전 얘기하면은 사실은 끊이지를 않을 것 같아가지고. 백과사전 있었던 집. 우리가 없었어. 저도 없었어요. 오빠는. 저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 빌려봤어요. 그래서. 네. 우리 집에만 있었어. 난 학원 로비에서 봤어. 그게 그거 금성 출판사 거 그림이 엄청 많지. 많고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민들레 이런 것만 딱 봐도 민들레가 너무 이뻐. 아니 그런 꽃 이름 막 이런 거 그게 보면. 재밌었는데 예를 들어 기억으로 한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단어가 많이 시작되는 자음이 있고 아닌 자음이 있잖아요. 모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구에서 쭉 하다가 나비까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나방에서 뭐 다리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자음이. 예를 들어 키역이나 뭐 피읍 이런 거로 시작하는 없으니까. 짧아지니까. 근데 백과사전은 그럼 지금 안 팔리나 보네요. 인터넷. 근데 인터넷 백과사전이 다 있잖아. 이게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책으로 보는 거랑 다르지 그래서 않아? 브리테니커도 더 이상 그 오프라인으로 책 안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 어. 백과사전의 명가잖아요. 그런 데가. 근데 해마다 출판을 해도 그 신지식을 따라가기가 수정이 너무 어려운 거지. 출판이라는 그리고 우리 장르가. 집에 백과사전이 들어온 게 굉장히 애매한 시기에 정말 우리 엄마한테 그 백과사전을 판 분이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팔았다는 게 제 6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6학년이면 96년이에요. IMF 딱 전. 바로 전해. 우리 집에 쩐이 있을 때 백과사전을 팔은 거지. 그 아저씨가. 근데 언니보다는 언니 동생이 그거에 천착했을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은 책을 안 그래요? 봐요.
아니 그거 드라마 뭐냐? 냉정하시네요. 아니 책 안 봐. 아니, 진짜 제 집 진짜로. 개방에 책 없어. 근데 6학년 중학교 때보다는 한 3, 4학년 때 뭐 호기심이 폭발할 때 그냥 오늘 기억부터 니은까지 다 봐야지 이럴 나이는 좀 더 어릴 때잖아 사실.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 응. 난 그렇게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나는 그게 생겨서 비로소 6학년 때 즐거워하며 응. 나에게도 드디어 생겼다 하며 그때 봤죠. 난 그런 류의 지식 습득을 되게 좋아했어. 저는 집에 어머니가 난 너무 많으면 질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지? 국어대사전 있죠. 국어대사전 6,000페이지인가 8,000페이지짜리. 큰 거. 예, 그거를 줬어요. 우리만 큰 사전. 이렇게 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넘겨야 되는 거. 그걸로 크게. 제일 궁금했던 것부터 이제 야한 쪽. 그래서 그렇지. 원래 그렇죠. 시읒 쪽만 계속 보다가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관심 있는 거 한 개씩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게 또 사전이 재밌는 게 이거의 뜻을 봤는데 이 뜻에 있는 단어를 또 몰라. 그럼 또 가는 거잖아. 그렇지. 어차피 다 한글이니까 뭐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돌고 돌아가지고. 시간 금방 가죠. 그런 거잖아. 풍경 경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나무위키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전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 베르나르 베레베르가 무슨 백과사전을 신기하고 절대적인 네. 상식에 대한 백과사전.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었나? 네. 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전 상상력 사전 샀어요. 그 후에. 그 후에 또 나온 거죠. 네. 네, 그 두꺼운 거. 네. 많은 개소리들로. 그 다음에 써져 있는 이해수 선생이 재밌는 감성사전이라고 또 그런 거 하나 파시고 어. 그런 게 있었죠. 이예수 선생님 책은 그 막 부고프라든지 이제 뭐 없지만 근데 뭐 알라딘 이런 중고 서적에서 팔리질 않아. 재고가 너무 많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 내가 팔려고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죠. 어. 네, 맞습니다. 전 그분 소설 중엔 칼을 좋아했는데 소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근데 트위터를. 그러니까 소설은 많이 안 파나 봐. 근데 그분이 소설을 말고 나중에 그 학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예수 선생님 네. 막 뜨고 나서 막 그러니까 팔았던 그림이랑 것들 같이 있잖아. 들어가 있고 그렇지. 네, 한 페이지에 그 문자 몇 개 안 되는 거. 네. 인터넷으로 몇 개 이렇게 하셨던 네. 거 막 묶어서 파신 그런 책들은 안 받아. 너무 재고가 많습니다. 많이 팔렸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금방 소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나 봐요. 안 받더라고.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읽겠습니다. 허니신디님께서 코마 바이탈 사인 돌연변이 네네네네. 바이러스 등의 의학 스릴러 저자는 로빈 쿡이에요. 맞아. 뭐 무슨 쿡, 색깔 제가 뭐라고 했었죠? 톰 쿡, 뭐 제임스 톰 쿡, 네. 제임스 쿡 이렇게 쿡만 생겨서 팀쿡 막 이러지 않았어? 팀쿡. 쿡만 생각나가지고 온갖 유명한 쿡은 다 나왔어. 그 쿡을 이제 무슨 쿡인지 알았어. 코마가 92년에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자습 시간에 봤었죠. 그 뒤로 앞에 말한 시리즈 나온 대로 볼 정도로 나름 빠져들었던 장르네요. 라고. 그 쿡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빈 쿡. 네. 그러니까 댓글 있는데 45분 갔어. 근데 미필적 고의 이런 거를 그 책들을 통해 배웠지 그런 단어를. 여튼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음은 한 20분 했구나. 네. 편집해줘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원래 하려던 거 네. 시작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추억의 어린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명가. 제가 하고 싶은 거 시계 하겠습니다. 흐름대로 가요. 네, 우선은 뽀뽀뽀부터 이야기를 좀 하죠. 뽀뽀뽀. 네, 우선은 아빠가 네, 그쵸. 주는 때 뽀뽀뽀. 이 노래가 이제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 뽀뽀뽀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아니요? 시간대를- 지금 시간대가 변경되고 하고 있지 아니 않나요? 오후 4시로 옮겼는데 그나마도 명맥이 끊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뽀미 언니가 뽀뽀 이제 패지. 막 몇 대 뽀미 언니, 몇 대 뽀미 언니, 몇 대 뽀미 언니 막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막 이용식 선생님도 막 나오고 그리고 맞아요. 그 아저씨들이 꼭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꼭. 그러니까 이 어린이 프로그램의 어떤 포맷이라는 게 결국 한 시간 정도 이게 하는데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낮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코너를 쪼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뭘 만들기도 들어가고 인형극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전래동화 읽어주기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갑자기 체조 같은 걸 하면서 트니트니 노래도 체조. 하고 예. 트니트니 체조. 지금 찾아보니까 2013년 8월 7일로 방송 종료가 됐네요. 네. 마지막 제목은 뽀뽀뽀 아이 좋아였습니다. 아이 좋아. 네. 그러니까 오후 4시쯤에 했었어요. 진행이 황재성 씨네요. 야 네. 내가 보고 싶었네. 찾아볼 기세.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어린이 프로그램들의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이 무조건 노래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얘기할 다른 것들도 대부분 시작할 때 다 노래로 깔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애니메이션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 노래들이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누구나 듣고 빨리 외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트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편해서잖아요. 왜냐면 20분 뭐 25분 뭐 1시간 뭐 30분 뭐 이렇게 애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거에만 그러니까 애들을 홀리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컨텐츠가 이게 모여 있는 네. 그런 거죠. 내 기억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30분은 안 넘었던 것 같은데 늘 그 30분 안에서도 코너들이 5분을 안 넘어. 맞아요. 예. 그래서 막 나를 이제 노래가 시작을 해요. 우선은 제 기억으로는 노래가 시작을 해. 그 다음에 갑자기 나를 체조를 시켜. 그렇지. 무대 같은 데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춰. 다들 체조를 하고 있어. 자, 뽀뽀뽀 친구들 착한 어린이라면 아침에 체조를 해야죠. 뽀미 언니와 함께 체조를 해볼까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노래가 나오면서 막 체조를 해요. 그 체조 멤버들이 어디 유치원, 강동구 어디 유치원. 그렇지. 옛날에 매회 달라져. 매해 달라져.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아마추어들이었구나. 네. 어린이들은 다 아마추어인데 아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특훈을 받은 어린이들이겠죠. 아니야, 그 중에 잘 찾아보면 되게 성의 없이 하는 애들 꼭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오촌 조카도 그런 식으로 EBS에 나왔었어요. 오촌 조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뭔가 어린이로서 지켜야 될 뭐 규범이나 이런 거를 꽁트로서 하나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개그맨들이나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실수 같은 걸 해.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꼭꼭 남자들 멜빵 바지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은정아 밖에서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간식을 먹어야지. 꼭 그렇게 시인성에 맞는 걸 해요. 겨울철에 꼭. 만약 그런 내용이면 맨 처음에 일단 기침부터 해.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그렇지. 그래서 네가 감기를 걸렸다. 뭐 그런 거 아니 그게 말 안 되는 장면을 보여줘. 엄마 너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오늘 말고 내일부터 손을 잘 씻을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런 규범 타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번 매를 줬으니 또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김영만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또 애들을 홀려요. 뭔가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신기한 걸 해줘 마술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버라이어티한 타임을 또 가져요. 최현우 씨 같은 그런 캐릭터들 나와주세요. 간단한 어린이 마술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럼 이제 또 홀려서 또 그걸 막 봐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는 전래동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전래동화 같은 걸 하는데 또 전래동화가 여기서도 약간 규범 타임. 그러니까는 뭔가 전래동화가 그렇지. 충효 이런 거예요. 언니는 기억할 텐데 거기에 개똥아라고. 그래 맞아. 미니 시리즈처럼. 그래 맞아. 매일매일 조금씩 짓는 거.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그거 인형극 아니에요? 그 개똥아가 개똥이는 내일 어떻게 될까요? 뭐 어린이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일찍 만나요. 막 이러면서 끝나.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고 또 이제 막 그 시그널이 흘러나오면서 내일 이 뽀뽀뽀를 보기 위해서 일찍 만날 것을 약속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유아동 대상인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늦어진다. 그렇지. 그거 재밌어서. 이거를 애들이 다 보고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시간대를 더 땡기고 막 그랬어요. 앞쪽으로. 제가 4학년까지 봤어요. 이거. 너무 재밌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도 또 뽀미 언니가 뭐라 멘트를 쳐요. 멘트를 치고 이제 하는데 그 참여했던 거 어린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도 만나자는 약속은 그 뽀미 언니와 약속하고 끝나는 거죠. 약속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방송이었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지금 이 뽀뽀뽀가 노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그 당시 PD분이시래요. 어머. PD분이 대단하다. 초대 PD였는데 당시 출근하려는 아버지를 붙잡던 딸의 모습을 보고 악상이 떠올라서 가사를 붙였다고. 이야, 멋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아빠 가지마 그러면서 뽀뽀를 해주는 딸. 대한민국을 키스하고 어렸을 때부터 뽀뽀해.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영화가 쉴이잖아요. 그렇구나. 키싱구람이. 참 개소리 한다 진짜. 야. 예. 생선들도 뽀뽀하는데. 사람이 나는. 난 뭐 하고 있나? 근데 이게 이제 막 여름이나 겨울에는 막 그런 것도 해요. 계절별로 어디 놀러 갔다. 맞아. 뽀미 언니가 누구를 데리고 막 바닷가도 가고 그렇지. 뭐 겨울에 눈썰매도 타고 그러면서 눈썰매하고 우동도 먹고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막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름 겨울은 또 특별한 것이 내가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 때는 정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학교에 가야 된다는 그 등교 시간에 그 쫓김 없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3콤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 기억에는 뽀뽀뽀가 먼저 시작했어요. 제 네. 때는 뽀뽀뽀를 때리고 그 다음에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을 때리고 그 다음에 TV 소설이라고 있어요. 8시에 하는 그 시대극 있어요. 아침마당 하기 지금도 전에 하는. 네, 지금도 아침마당 하기 전에 그거 3콤보로 딱 때리고 이제 할머니가 늦지막히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는 게 저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다음에 생활이었거든요. 9시 40분에 KBS 가면은 명작 동화 해가지고 빨강머리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지 다 해주지. 그거를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니까 그게 코스야. 특별하게 이제 해주고 그랬거든요. 어린이들이 이제 심심할까봐. 참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방송사들이 네. 저 많은 그때 아침에 배려가 일어나서 있었죠. 오락하느라 바빴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안 보니까 방송사도 굳이 애들을 배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야, 근데 요즘에 그 JTBC에서 아침 뉴스 타임에 만화를 해줘. 만화해줘? JTBC에서? 어. 무슨 만화해줘? 무슨 함께 뭐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막 보여줘. 3D 애니메이션. CG 애니메이션 하는 거죠? CG. 네. 되게 다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애들이 그 아침에 홀려가지고 밥 먹이고 양말 시키고 해서 보내야 되잖아. 그 니즈를 맞춰줘야 되니까 아침에. 애 앉아서 TV 볼 때 엄마가 양말 신겨주고 이러는 거구나. 네. 참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요. 네. 그게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의 특징은 많아 사람이. 아니 야, 노래부터 불러야지.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쿵땅 막 그다음에 막 춤을 막 춘 다음에 그리고 이게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은 KBS 1에서 했기 때문에 광고가 없었습니다. 맞아. 맞아요. 맞다. 맞아요. 우리 뽀뽀뽀에서 중요한 거 빼놓고 갔어. 뽀미 언니 역대 뽀미 그래, 언니. 역대 뽀미 언니. 뭐 이쁜 누나들 많았잖아요. 1대 뽀미 언니가 양영은. 예, 양영은 아나운서. 왕영은 씨. 근데 나는 뽀미 언니를 보면서 여자여서 그런지 뽀미 언니 때문에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도 딱히 없어. 갈리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그때 뭐 브라운관 인치수가 작아가지고 얼굴 잘 보이지도 않았던 기억도 나고. 네. 나는 오히려 거기 나오는 이제 조금 잘생긴 어린이. 잘생긴 아여.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오히려 그 뽀미 언니 옆에 있는 그 탈슨 엄청 큰 탈 인형 탈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인형들한테 더 관심이 그렇죠. 있지. 이게 머리 큰 해가지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네. 네. 뽀미 언니는 발도 크고. 엄마 투야, 엄마 투. 잔소리만 해. 근데 뽀미 언니가 옛날에는 되게 젊고 정말 언니인데 점점 나이 든 뽀미 언니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나이 듦과 함께 뽀미 언니도 나이 아니. 임신한 상태에서도 뽀미 언니하고 하고. 진짜? 나경은 아나운서도 뽀미 언니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양한 뽀미 언니가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 둘 셋의 인형극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게 엄청 통속적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방망이로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악동들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교훈적이지 않아 별로. 공영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재밌지. 어린이들한테 그런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뽀뽀뽀파가 아니고 TV 유치원 하나 둘 셋 파였고 뽀뽀뽀는 정말 그 영유아 대상이라면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은 정말 초딩 그 저학년까지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컨텐츠였거든요. 저는 그 전환신이 좋았어요. 뾰로롱. 씬에서 그러니까 이 씬에서 다른 걸로 예를 들면 무슨 춤추고 뭐 노래 막 하다가 그 김용만 선생님 나올 때 뭐 이렇게 땡땡이 같은 거 비용 이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 안녕 막 이렇게 하면서 김용만 선생님이 거기 출신이에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물론 그거 보면서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있어. 그래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만.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안 되던데. 왜냐면 그 선생님이 늘 다 만들어 오잖아. 네. 자, 이게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은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이럴 씨. 아니 그리고 세모를 접은 다음에 뭐 네모를 접으세요. 근데 나는 이제 세모 접고 있는데 저기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세모 네모 접고 그 다음 거 하고 있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망했다. 방송 시간은 포기. 방송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일찍이 코딱지들한테 포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빨리 안 되는 포기해라. 거는 빨리 접어라. 포기해라. 그리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 어린이 여러분, 가위는 위험하니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맞아.
뭐 참치캔으로 뭐 만들고 날카로운 부분에 찔리지 않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치캔은 위험하죠. 그리고 꼭 이제 어려운 접기 방법이 이렇게 약간 들어서 뭐 누른다 뭐 이런 게 나오면 꼭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옆에 어른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주의를 먼저 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 아저씨의 손을 보고 맨날 야 고생을 많이 한 손이라고. 아유 저 사람 초년에 고생 좀 했겠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종이 들어보는 사카린 할머니. 그러니까 인생까지도 그런 거 잘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앉아서 하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분이 원래 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일본의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일본에 있는 친구네 집에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친구가 바빠서 대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렇게 문 넘어 보니까 애들이 종이 접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접죠. 네,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했는데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종이 접기 학원을 되게 엄청 크게 하셨다고. 그렇지. 사실 뭐 종이접기란 게 외국에서는 오리감이라고 오리가미. 일본어의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게 약간 그게 일본 전통인가 봐요. 그렇죠. 그걸 접어내는 게. 그 종이 하나로 이제 접는 거 그런 네. 거죠. 가위 같은 거 쓰지 않고. 그쵸. 네. 그리고 TV 유치원은 지금도 방영 중입니다.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의 이름은 TV 유치원 파니파니? 파니? 그 티파니? 아니야, 그 파니파니 말고, 그래서 내가 체조를 본 게, 그게 이제 뭐 튼튼해줘요, 트니트니 체조 이런 걸 하더라고. 아. 맞아. 지금 이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1982년부터 했대요. 그러면은 진짜 초장수 프로그램이죠. 네. 저도 봤으니까. 아, 맞아. 근데 제가 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 봤는데, 이인혜 씨가 옛날에 하나 언니로. 하나 언니. 맞아. 하나 언니. 저 그 시절이에요. 아. 하나 언니. 저 이인혜 씨 하나 언니 시절이에요. 시절. 네, 1999년. 오. 뭐 하여튼. 근데 그, 최신은, 최근에는 캐리앤토이즈의 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캐리 언니? 네, 캐리 언니. 네. 캐리 언니가 여기서 나온다고 하네요. 네. 대단하네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혼자서도 잘해요. 나 그거 하기 전에 네, 또뭐 있나요? 딩동댕 유치원 하면 안 돼요? 딩동댕 유치원 먼저 할까요? 딩동댕 유치원 먼저 하시죠. EBS 딩동댕 유치원 뚝딱이와 뚝딱이 아빠의 둘의 케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되게 오랫동안.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뚝딱이가 이렇게 좀 도깨비예요. 깔깔마녀 어디 나오냐? 깔깔마녀도 거기서 나와요. 거기 나와. 네. 깔깔마녀 그 다음에 뚝딱이 아빠로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개그맨이셨는데 그거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시니까 그 아동 그쪽으로 공부하셔가지고 교수님이 되셨어요. 오. 애들 너무 많이 만나다가 그리고 그 뚝딱이가 앞니가 하나가 나와 있잖아요. 오늘 또 어떤 장난을 칠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뚝딱아 이러면 안 돼. 또 교훈적이야. 이러면 안 돼. 교육방송이잖아. 깔깔마녀가 깔깔깔깔깔 웃고. 깔깔마녀 하나 둘 셋 같은데. 아무튼 간에. 깔깔마녀 하나 둘 셋이다. 그죠. 깔깔마녀 하나 둘 셋이야.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은 정정 하나 둘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이야. 아침에 봤어 내가. 이게 보라색 왜냐하면 옷 입고. 딩동댕 유치원만 그 당시 아침에 안 하고 점심에 했어요. 네. 혼자서도 잘해요도 그것도 점심에 좀, 하긴 했는데 혼자서도 잘해요도 한 9시 반 스타일이었어. 이렇게 조금 늦은. 2번 했나? 혼자서도 잘해요. 그건 KBS2라서 KBS 2. 제 기억으로는 4시 정도 4시에 했는데? 4시 5시 올 때. 왜냐면 그게 끝나면 만화가 시작해요.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거기 늑돌이 나온다? 늑돌이 그래. 늑돌이. 늑대. 맞네. 늑돌이가 이것도 교훈적이야. 늑돌이가 또 악동이거든. 악동이거든. 근데 그 캐릭터가 항상 제일 매력적이죠. 나쁜 남자. 거기 동물 탈슨 애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해요는 그게 막 캐릭터화가 돼가지고 그게 크레용이나 막 이런 데도 막 나오고 많이 그랬었어요.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항상 어린이가 한 명 나와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배워봅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머리를 혼자 감아봅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명이 혼자서 잘하니까. 그게 그런 거를 집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뭐 엄마를 도와서 식탁에 숟가락을 놓아봅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근데 매우 천천히 잘. 제가 깜빡했는데 TV 유치원 하나 둘 셋에서 토마스를 틀어줬었어요. 맞아요. 기관차 토마스? 네. 맞아. 토마스 틀어줬어. 아침에. 오늘도 토마스는
코너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연속극처럼 코너 중에 하나예요. 그랬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전 사람들을 태우고 어디에 갔다 왔답니다. 뿌뿌 말하면서 뿌뿌.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토막으로 만화를 해줬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이를 먹어서 보게 됐는데 제가 홀릭하던 게 있어요. 텔레토비요? 네. 네. 이제 텔레토비 텔레토비는 얘기하죠. 어디서 했어요? 텔레토비는 KBS2. 단독 편성이었던 거죠? 단독 편성이요. 네. 네, 뭐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라돌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놀았죠. 이게 보라돌이만 원래 이름이랑 다르죠? 원래 영어 이름. 아니요, 뚜비도 다를 거예요. 아, 그래? 보라돌이가 팅키윙키인가 그랬었어요. 팅키윙키. 뚜비가? 뚜비.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게 나나랑 뽀는 맞았을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 세상에서 차별받는 4가지 사람 유형. 게이, 보라돌이 항상 빨간색 백 들고, 네. 그리고 나나 여성, 그다음에 뚜비 흑인, 뽀 어린이. 소외받는 4가지 인간 유형이 동산에서 평화롭게 논다. 아기 태양과 함께.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게이에 대한 뭔가 친근함을 어린이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음모다라는 설도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밝혀진 게 그 방송 제작할 때 여건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직원들이 단체로 마약한 상태에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마약하고 본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럼 재밌다고. 물론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이제 뭐 서양 쪽 얘기입니다. 맨날 핑크색 죽과 쿠키만 먹어가면서 이제 그 핑크색 죽하고 쿠키가 대박인데 그거를 먹는 그 씬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결국 걔네가 그 어떤 녹색 동산에 근데 이게 뭔가 어린이 프로그램인지 스릴러 톤으로 얘기하게 되네. 근데 그 어린이 프로그램이니까 막 그 아기 태양이 뜨잖아요. 근데 걔네가 태양. 배가 고프니까 가운데 우주선 돔 같은 게 있어요. 네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막 복잡한 기계가 있는데 버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와한 다음에 그 되게 좀 괴랄하게 웃고 있는 동그란 모양의 쿠키가 뿅 하고 떨어져요. 그럼 그거를 4번 눌러가지고 하나씩 놔. 근데 그거를 죽도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해서 먹는 그게 나와요. 아니 제가 잠을 되게 깊게 자는 타입이라서 꿈을 거의 안 꾸는데 거의 몇 번 악몽을 꿔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장 무서웠던 악몽이 뭐냐면은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문이 탁 열리는데 보라돌이가 키가 2m가 넘습니다. 너무 진짜 무서워. 크거든요. 보라돌이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내 목을 조르는 꿈이었어요. 네.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언제예요? 뭐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성인 때였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거 좋아. 애들이 말을 배울 때 너무 무섭다. 빨간색 하는 것처럼 걔네들이 한 10분짜리 프로그램이면 또 뽀가 그리고 뭐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 맞아. 2번 해.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것도 있고 반복. 그 텔레토비라는 그 프로그램의 포맷이 처음에는 이제 동일하죠. 뭐 노래 부르고 뭐 그다음에 자기소개하고 태양 떠주고 근데 애들끼리 뭔가 이제 그날 뭐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누가 사고를 쳤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거 나오기 전에 뭐 걔들끼리 뭔가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처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동산 위에 올라서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방금 이제 사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 30분짜리 프로그램이면 15분은 걔네끼리 하는 거고 남은 뒤에 있는 15분은 현재 그 대상국 나라 어린이들의 어떤 일상적인 영상을 맞아. 그래서 걔네가 텔레토비니까 배에 텔레비전이 있는 텔레가 그 텔레였구나. 네. 그래가지고 맞아. 이 배에서 이제 FX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FX로 이렇게 된 다음에 갑자기 어린이가 나와요. 오늘은 뭐 이렇게 하면서 눈썰매장에 갔어요. 눈썰매장에 막 신나게 막 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텔레토비 동산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뽀가 또 하면 또 하나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눈썰매를 또 보여줘. 미치겠다. 그래서요? 반복이야.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짓을 잘해.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보라돌이야, 뚜야 이렇게 숨었다가 까꿍. 그래. 그리고 나는 사실은 저는 그 텔레토비 열풍이 불었을 때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그때 이미 동심을 다 잃었었던 거야. 그쵸. 근데 그럴 수 나 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아니야.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 그래? 아니, 텔레토비 나왔을 중학교 때 엄청 열심히 했어, 내가. 갑자기 그때 봤다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왜냐면 그게 한 2, 3년 지속됐거든. 응.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그게 막 이제 그래서 애들이 막 미친 듯이 그 중학교 여자애들이 막 그 텔레토비 그려져 있는 연필 샤프 막 이런 거 사고 인형 사고 막 필통 사고 인형 사고 심지어 그 텔레토비로 되어 있는 그 백팩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 인형으로 되어 있는 백팩 있잖아요. 인형인데 지퍼가 쭉 지퍼 열리는 달려 있고 그런 캐릭터 상품들. 그런 거를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텔레토비가 그렇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는 단순히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이 메인 타겟이지만은 그 위에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봤기 때문에 난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캐릭터 있잖아요. 둥실둥실하고 둥글둥글한 애들이 이렇게 띠뚱띠뚱 걸어가는 것만 봐도 그냥 귀엽고 이쁜 거 있잖아요. 내용이 없이. 근데 자세히 보면 무섭게 생겼잖아요, 걔네들. 다 무섭죠. 나 무서웠어. 그래 꿈에 나왔지. 아니 그래서 나도 나는 되게 귀엽지도 않고 저 혐오스러운 애들을 왜 저렇게 좋아하나. 저는 그걸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쟤네가 어린이들이 말을 배울 땐 좋겠다. 막 그런 보라돌이 가방, 보라돌이 가방, 그렇지. 보라돌이 가방, 뭐 나나 붕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계속 그 어떤 날은 또 숫자를 알려줄 심산이었나봐. 그래서 심산이래. 1, 2, 3, 4, 5 뽀가 1, 2, 3, 4, 5부터 10까지를 3번 반복했어. 그거를 나는 3분에 걸쳐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애도 아닌데. 물론 내가 3살짜리면은 같이 재밌겠지. 따라하겠지. 1, 2, 3 이러면서 따라했겠지. 근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난 정신병 걸린 것 같은. 보는 사람도 그런데 만든 사람도 진짜 약 빨아야겠다, 진짜.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나무위키에 좀 봤는데 그런 건 아니래요. 소수 자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네. 배웠어.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만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린이 언어학 에 대한 되게 엄청 그거를 딱 잡고 만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송 재개되고 리부트했대요. 이거 프로그램 2015년에. 아 진짜? 다시 또 만든. 다시 만들어서 한다고 하네요. 그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프로가 이렇게 말 트이게 하는. 네, 이게 BBC에서 애들이 말을 하게끔 만든 체계적인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유아 교육과 언어학의 집결체로 만든 거네요. 영국의 언어학자. 역시 BBC. 네. 근데 나는 그 애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대면서 걸어가는 게 좋았고, 그 후에 후토스라고 나왔어요. 후토스? 후토스는 그 레스토랑이잖아. 이쁜 누나가. 아니, 왜 둥실둥실한 애들 있잖아. 후토스 친구들 이렇게. 이렇게래.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나나의 성우가 최덕희 씨입니다. 셀러문. 그리고 이제 목소리 트럼펫 강수진 씨. 이제 유명하신. 저는 이게 영국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TV에 나오는 화면들은 다 한국 애들이야. 그래서 왜 이러지? 막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 햇님 어린이도 나라마다 그 나라 어린이로 맞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잘 만든 콘텐츠다. 그렇죠. 그 나라별로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서비스할 수 있게끔. 우리 한국 어린이. 그러니까 떼돈 벌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네. 그 어린이 얼마 전에 현재 어떻게 컸는지 나왔었는데. 그 태양 어린이? 한국인 어린이? 한국 어린이, 그 영국 어린이. 영국 어린이. 네. 네. 제가 얘기한 후토스 친구들은 요렇게 생긴 친구들. 기억이, 보니까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날 만도 해. 왜냐면은, 그 텔레토비만큼 강렬하지 못하네요, 면상이. 면상이네. 꿈에 안 나온다 이거죠? 텔레토비 정도로 만들어야지 꿈에 나오지. 그렇죠. 아무튼 얘네들 되게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후토스야? 네, 후토스 친구들. 민 씨랑 제가 말한 건 후토스인데. 후레스. 네. 왜 핫한 언니들이. 네. 핫바디. 언니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죠. 철수했어요? 강남점 없어졌고. 있었는데. 10번인가 가봤는데. 네. 몇 번이나 갔어? 10번, 예. 거기 은근 맛있어요. 안주도 맛있고, 예. 그리고 다 외국에 있는 것 같아. 다 서양인들이 그 닭날개 씹으면서 막 시끄 보고 있거든. 맞아. 그런 느낌도 좋아. 외국에 있는 느낌. 왠지 미국 남부. 네. 다음은 다음은 꼬마 요리사. 아! 노이지. 야. 꼬마 요리사.
그때 오빠는 잘 기억 안 난다고 했었죠. 잘 모르겠어. 이건 EBS 발입니다. EBS에서 만든 희대의 그 모든 어린이들을 다 요리에 빠져들게 했던 그 백종원. 문제작. 백종원보다 더 일찍 시작됐던 쿡방이죠. 근데 그 쿡방이 어린이들 대상이라 칼을 그 K칼로 채소 써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위험하다고. 근데 그때 했던 거 막 이런 거예요. 팬케이크. 꼬마 요리사니까. 핫케이크로 팬케이크 만들기 뭐. 그 다음에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서양식 테이블 매너를 가르쳐 주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있고, 공주로 둔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이지지 뭐. 그러니까, 둘이 누가 진짜 공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빵을 먹는데, 뭐, 나이프로 썰어 먹고 두 사람은 빵으로 손으로 뜯어 먹는 거. 테이블 매너를 잘 배운, 손으로 먹는 네가 공주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나이프랑 포크를 바깥부터 써라 뭐 이런 식이지. 좌빵우물 뭐 이런 거. 좌빵우물. 남의 빵을 먹지 말지어다. 좌빵우물. 원형 테이블로 된 결혼식장 가면은 남의 물을 먹지 마시지 말지어다. 네.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에서 결국에 음식을 해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해 먹으면 맨 마지막에 이걸 먹으면서 그 요리 프로그램의 그 따라가거든요. 그거를 플랜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애기니까. 음이 그게 내가 보기에 최하정 때문에 그래. 최하정이 그때 한참 요리 프로 할 때거든. 근데 진짜 귀엽고 이뻤어요. 뭐 우리 나이 때 노이즈 씨 아마 저희랑 동갑일 아니야,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많지 않을까? 아니 88년생이 그래요? 네, 88년 저희랑 거의. 왜 이렇게 크게 봤지 내가 어렸을 때? 88년도 2월 27일생.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데뷔는 1993년 MBC의 뽀뽀뽀라고. 네, MBC 아버지가 MBC 촬영 감독, 어머니는 방송국 안무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 놀러 갔다가 즉석 캐스팅 돼가지고 뭐 어쩌고 여기까지 된 거다. 끼가 있었네. 네. 근데 이제 낙하산이네. 주몽에 나왔었죠. 맞아요. 주몽에 나왔었어, 맞아. 네. 그때 안 풀렸죠. 네, 안 풀렸습니다. 그때 저는 한참 삐뚤어졌던 시기라서 제가 연기 대학 특기생으로 대학 가려고 기어 나왔구나 그 생각했지. 왜냐면 그때가 한창 이제 문근영과 이런 애들 이제 막 특기생으로 가냐 마냐 막 뭐 걔가 뭐 시험을 봤다 안 봤다 뭐 난리 났을 때여가지고 성대를 뭘로 붙었다 뭐 정시로 붙었다 뭐 난리 났을 때여가지고 제가 방구석에서 이제 굴러다니면서 저것도 수시로 대학 가겠구만. 지지난 달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자기야에 나왔잖아. 네. 되게 후덕하던데 지금. 후덕하네. 아무튼 뭐 귀여운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 이제 기억 폭행은 그만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그 다음은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친구를 만들죠. 용감하고 재미있는 친구 뭐. 내가 만든 친구들. 친구를 만든다고요? 네. 요술쟁이 만들어볼까요? 뭐 이런. 요술로 친구들을 만든다. 장난감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정선희 언니가 나왔어요. 한국에 없어가지고. 그치? 구멍이 많아요. 정선희 언니가 너무 말을 재밌게 하면서 하는 거 했더니 막 종이컵으로 가령 인형을 만든다 그러면 그땐 참 대단했지. 우리가 이렇게 꽥꽥꽥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퀴를 붙여주는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정선희 씨가 이제 개그우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한창 딱따구리 할 때. 이거 하실 때. 그거를 막 하는데 애들을 홀리면서 만드는데 김영만 아저씨처럼 막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종이컵에 반 잘라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인형 열렸다 닫혔다 그런 인형 만들고 그리고 눈알 붙이는 거 이제 문방구에서 파는 눈알 사다 붙이고. 그러니까 약간 김영만 선생님의 대항마인데 이제 그 김영만 선생님은 손으로 만드는데 이분은 입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선 종이 한 장이라면 여긴 준비물이 많아. 뭐 유리병, 그 종이컵에 뭐 이렇게 막 눈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요즘에 했으면 뭐 협찬 붙고 막 그랬겠죠. 가령 저희 보면 생수병에다가 콩 넣고 마라카스 만들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이라면 삼다수 병을 깔았겠지. 오르골. 네. 그런 식이요. 토레스 깔았지, 토레스. 은근슬쩍. 토레타. 근데 이거 진행하셨던 그 여성분 이름을 까먹었네. 다른 분들, 정선이 말고도 또 있었지.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좀 약간. 1대 2대 이런 식으로. 네. 막 이것도 이제 좀 많았거든요. 언니들이 주로 했어, 이거는.
언니들이 해야 되는데 오후 시간에 했어. 맞아. 화요일, 목요일 한 오후 시간에 했어요. 저녁 4시 반.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방과 후에 이게 만들기라는 거는 영만쌤이 했던 그런 아침 시간보다는 이제 다 방과 후에 여유시게.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깔아놓고 스케줄이 없을 때.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막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엄마한테 가위 잘라달라고 하면 뒤통수 맞기 딱 좋거든요. 야, 엄마 지금 머리 하잖아. 너만 학교 가니 너만? 막. 아침에 바빠. 정말 10분을 1시간처럼 쓰는 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많이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가 이게 약간 이게 교양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떻게 그치. 보면. 그렇죠. 그거를 이제 편성해서 다 교양으로 넣죠. 근데 그래야지 이것도 뭐 2000 오락시간 편성을 다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2014년까지는 했었대요. 이거 이제 계속 어린 친구들로 바뀌어가지고 뭐 1대 2대 3대에서 뭐 4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됐다고. 근데 얘들이 점점 이런 게 프로가 줄고 방송국에서도 그 해외 거 수입해가지고 더빙만 해서 틀어줘 요즘에. 톡톡 사이언스 스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곤충의 세 부분을 나눠볼까? 막 아저씨 성모아저씨님 성우분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막 케이팝 스타 보면은 10살짜리 애들 막 옛날 케이팝 스타 1편부터 5시즌까지에 나왔던 그 어린 참가자들 특출난 애들 한두 명 있잖아요. 요즘에는 10살짜리, 딱 10살짜리 특출난 애들이 이 시즌에는 막 3, 4명씩 돼. 그리고, 이게 막 박진영이랑 막 양현석이랑 뒤로 넘어가는 애들이 다 16, 15, 17 이 정도. 15, 16, 17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젊었을 때부터 토마스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야. 가요 듣고 막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렇게 나이가 어려지는 것이 좀 어린이 프로그램을 안 보고 자란 거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게 뽀미 언니가 아니라 원거리야. 원거리란다. 저기 21인 거지. 21 막 이런 애들. 산드라바 막 이런 거지. 산드라바. 그런 식의 에이핑크 막 이런 게 자기 롤모델인 거야. 에일리 이런 애들. 저는 좀 그거를 징그럽게 생각하는 쪽이라서. 저희 이번에 그 케이팝 스타 뭐 갑자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칠 때가 됐으니까 그 어린이 친구 나왔는데 이제 나이도 굉장히 뭐 어렸는데 크롭티 입고 핫팬츠 이렇게 설사하겠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쯤 돼 보이는데 너무 보고 있는데 이제는 솔직히 뭐 제가 뭐 20 몇 살도 아니고 막 이게 막말로 막 내후년에 애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판국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쟤 배탈 날 것 같은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사카린 씨한테 쟤 저러다 배탈 날 것 같지 않아? 사카린 씨도 그런 거죠. 애는 애답게. 막 애가 너무 천진난만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것도 어른의 환상이긴 한데 어른 흉내를 내는 애를 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명절 때 TV 안 켜요. 거기에 막 다 그런 애들 총총통하니까. 트로트 신동 이런 애들. 그래서 제가 안 보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스타킹이었어요. 그렇지. 나도 안 봤어. 나 그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오래 했지만 제가 한 2번 봤나 그래요. 막 그게 너무 싫고 이거는 제가 말이 셀 수도 있는데 제 2차 성징이 발현되지 않은 애가 가임기 여성을 따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나 이런 거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건강한 뭐 임신이 가능하고 그런 성인들 거는 되게 건전할 수 있는데 그거를 2차 성징도 생기지 않은 애가 그걸 하고 있는 거 뭔가 기괴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기괴한 현상이 일정 부분은 미디어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진짜 약간 소름 끼친다. 약간 그랬던 게 지금 이 케이팝 스타 시즌 6의 첫 회에 보면은 어떤 참가자가 나오냐면 10살짜리 한국에서 큰 여자 어린 꼬마 참가자가 있고 15살짜리 미국 텍사스에서 큰 참가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이 순수하냐 말하는 게 이 15살짜리가 순수해. 걔가 훨씬 걔가 엄청 너무 예뻐. 그냥 이게 뭐 그냥 15살 다 와요. 그리고 되게 노래도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것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아니 그게 뭐냐면 듣기 좋잖아요 노래를 하고 이 애는 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해. 많이 올라가. 근데 그거는 진짜 그게 다인 거예요 얘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친구랑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 실용음악 학원에서 그거 레슨이 있대요. K-팝 스타용 레슨, 슈퍼스타 K용 레슨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한테.
근데 오디션을 그렇게 봐서 평범한 애들이 발탁되는 과정인데 그때부터 사교육의 입김이 들어가는데 뭐가 자연스럽냐는 거죠. 도대체. 그걸 원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가 세븐틴의 한 장면처럼 아마 골프채 같은 걸로 TV를 부실지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는데 막 제키 주연의 세븐틴. 네, 막 그런 것처럼 좀 근데 우리가 이 TV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니 어린이 프로 얘기하는데 이 얘기 왜 하냐라고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10살짜리가 K-팝 스타 앞에 시즌을 보고 이걸 꿈꿨대잖아. 라스트 시즌이어서 여길 나왔대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어린이들은 K-팝 스타를 본다는 거예요. 이 토마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좀 그래서 모르겠어요. 8, 9살 때 앞 시즌을 보고 이 라스트 시즌에 나왔대잖아. 10살에. 아니 저는요 8살에 슈퍼마리오밖에 몰랐어요. 아 나도 뭐 8살에 8, 9살에 나도 뭐 서태지 아이들 알고 다 알았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다 알았지만 너무 그런 거에 노출시키는 게 좋은 건가? 나는 그 10살짜리의 대답 중에 제일 그거 했던 게 좀 이랬던 게 뒤로 물러서고 싶다라는 게 뭐였냐면 이 세 아저씨들 중에 얘가 너무 긴장하니까 세 아저씨들 중에 누가 제일 못생겼어요? 이랬어. 그러면은 애다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고정관념 중에 애다운 대답은 뭐 모르겠어요라든지 아니면은 곤란해하든지 이 13살 유젠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뭐 대헷 막 이러든지 약간 그럴 거야. 대헷? 근데 이 10살짜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세 분 다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너무 사회화되고. 이거는 21살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1살. 20살이 넘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세 분 다 잘생겼. 이거 난 뽑혀야겠다 이거잖아. 이 그러니까 오디션에서. 어린아이가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옷을 묻어달라고 하지 않지 그래. 소나기가 아닌 거예요, 얘가. 나는 약간 어이없던 게 나는 가수다 이런 거 유행하던 시절에 어떤 꼬마애가 보면서 저 곡은 편곡이 참 잘 됐어.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진짜. 이런 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멋대로 크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지멋대로 잘하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어린이 프로보다는 그런 이제 기성세대가 보는 프로를 더 좋아한다. 엄마 아빠랑 같이 보는 걸 더 좋아한다. 이게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기성세대가 보는 프로그램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돼서 어린이 프로를 불가피하게 줄인 건지 아니면 애들이 적어서 만들 필요가 없으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뭐 인터넷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유튜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애들한테 충분히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저는 일단 왜 5시에 KBS 2에서 만화를 안 하는가? 그래. 왜 한국 만화를 제작해서 만화를 안 하는가? 저는 일단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고요. 나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왜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하질 않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서 맞아 보고 싶다. 나는 한국 우리만 만화를 보고 싶은 게 문제야. 한국 만화를 제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뭐라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데 뭐라도 그렇지, 했으면 그렇지, 좋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뭔가 무슨 만화라도 물론- 틀었으면 좋겠는 물론 거야. 하긴 해요. 노치마 정신줄 이런 거 그래,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막 케이블 쪽으로 넘어가면서 응. 전문 채널이 네.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재방송하고 그런 근데 거죠. 케이블 그렇다고 없는 해서- 집이 진짜 많거든. 근데 물론 그렇게 근데 말하면 뭐 그러면 카툰 네트워크나 뭐 재능 방송 거기나 이런 어린이들이 보는 그쪽을 보면 하루 종일 보면 완전 재밌어요. 그래. 카툰 네트워크 보면 하루 종일 뭐 스폰지밥 막 계속 근데 틀어주다가 뭐 이렇게 그게 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처럼 5시부터 뭐 6시까지 만화 타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것도 그렇고 약간 나는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추억마저도 불균형이구나. 돈이 있는 애들끼리 추억이 생기는 거야. 야, 우리 뭐- 카툰 네트워크에서 어렸을 때 그거 이누야샤 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돈 없는 그게 안 케이블 나오는 못 보는 케이블 못 보는 집 애들은 이누야샤가 뭐야? 이누야샤는 알지. 근데 야, 그게 텔레비에서 했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몰라? 너네 집에 케이블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저희 집도 SBS가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지방 출신이라. 그 달려라 코발 모르잖아요. 그거 알아. 예분이 언니 몰라? 예분이 언니 알아. 이거 봐. 이렇게 내가 추억의 불균형. 통키랑 그랑조를 실시간으로 못 봤을 뿐이야. 알기는 아는데. 아침에가 빛나는 거 못 봤네. 그래, 나중에 봤어. 린 씨가 말한 대로 추억의 불균형이 뭐 생기는 게 뭐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인데 뭐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쵸. 네,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상 추억에 구멍이 많은 사람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토마스와 친구들은 재밌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토마스와 친구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사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고가 만약에 그곳이 대한민국이었다면 그날 9시 뉴스입니다. 기차였다. 탈선에. 그렇지. 난리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그 천연스러운 그 마음, 사고가 났었지만 괜찮게 돌아갔다는 걸요. 막 이러면서, 이게 뽀뽀! 막 이러면서 막, 오늘도 토마스와 친구들은 하루를 보냅니다. 막 이러면서 하루가 끝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거 난리도 아니야. 잠시 탈선하지만, 네. 다시 궤도에 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지하철 탈선했다 그러면 사람 난리 납니다. 막, 나 출근해야 되는데, 막, 오늘 뭐 아침 몇 시에 2호선 어디서 탈선이 돼요. 사람들이 뭐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는 등, 뭐 혼잡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인터뷰 나오면, 아우, 큰일 났어, 뻔세요. 막 이러면서 막, 연기가 나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푸쉬,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래서. 갑자기 흔들리면서. 이는 뭐 서울시 메트로에 뭐 어쩌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그렇게 되는데, 토마스와 친구는 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가. 그리고 거기는 인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 또. 다 기차. 그리고 열차도 착한 열차, 나쁜 열차. 화나 있는 열차 다 있거든요. 알았어요. 네. 기차 덕후 그만. 네, 저는 그 열차가 그 터널 안으로 이렇게 훅 들어가는 그 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느낌. 그거 성적 메타포잖아, 그거. 아니지. 오르세 미술관. 뭔 놈의 메타포고, 뭐, 기타포고 뭔지 모르겠고, 요점은, 총알탄사에 나오는 성적 메타포예요. 그, 이렇게, 퓨, 들어가는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학교 갔거든요. 남자아이거든요. 네. 그럼 나는 갔어. 네가 자꾸 토마스 얘기하니까 양요섭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미안하다. 양요섭. 그렇죠. 자, 비스트. 저는 하여튼 그 유아 프로그램 진짜 좋아하고, 만약에 진짜 이런 거 따로, DVD로 팔면은 다 가지고 있다가 자식 나면은 자식한테 5시에 틀어줄 거예요. 짜증나서 내가 추억을 만들어줘. 내가 디렉팅 할래 그냥. 되게 멋있는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네. 디즈니도 다 사서 이렇게 뭐 연말이나 한 달에 한 번 무슨 날은 뭐 디즈니 만화 보는 날 이렇게 해서 그때 나왔던 시간 순서대로 해서 보여주는 거야. 비스트부터. 근데 얘는 거부하고. 얘는 거부. 아빠 그림이 너무 촌스러워. 근데 토마스 싫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색감이 이상해. 절대 안 그래. 내 아들은. 왜냐면 애한테 3D를 안 보여주면 돼. 이놈의 3D가 다 문제야. 원래 어린 애들은 2D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2D 여친도 만들고. 네, 2D 여친이 먼저죠. 네. 여자를 볼 때는 그림자. 먼저래. 제가 오므라이스 잼잼이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작가분께서는 집에 TV가 없으시대요. 어허. 그래서 영화랑 뭐 애니메이션은 모두 DVD로 틀어주시는데 그 백설공주 그 클래식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애들한테 틀어주고. 그게 100% 유효해요. 친구들 데리고 오면은 뭐 청공성 라퓨타 틀어주고. 얼마나 좋아. 알았어요, 덕후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자, 시간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보게 된 청소년류를 네. 다루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